합병, 분할하고 특 합병에 대한 과세. 기호. 합병이란 둘 이상의 회사, 법적으로 해서 하나의 회사로 합치는 것을 말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합병, 현물출자설인데 여기 혼합적 입장을 취했으나 해서 현물출자설을 정했다. 현물출자할 때 양도자산할 때 양도가 대가를 받은 것이면 회사 과세가 발생한다. 합병에 대한 원칙적인 과세형은 피합병법인 양도손익은 양도가액이라 순자산이 장부가액을 빼는 거고 양도 합병 대가 합병 부담 피합병의 벌쓰면 합계액을 말하고 합병 대가 합병 교부 주식의 가액 및 금전이나 그 밖의 주계산가액의 합계 시가평가를 말한다. 그래서 합병 교부 주식이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하고 합병 포합 주식에 대하여 합병 교부하지 않더라도 여기서 합병 교부한 걸로 보고 순자산 장부가액을 피합병과의 합병 등기를 현재 자산 장부에서 부채 장부액을 빼고 피합병의 현급한 법인세 비용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순자산 장부액을 하는 거다. 위에 장부액은 세무상 장부액이니까 유보나 이런 거 다 정리해가지고 만들어준다. 그래서 유보가 10이 있을 때는 유보 10 더해가지고 이금사임 유보 해가지고 해줘야 돼. 마이너스 2보 있으면 마이너스 2보 피합병만의 주주, 합병을 하면 피합병의 주주는 보유하는 주식을 반납하고 주식이나 금전 등의 재산을 받는다. 주주가 받은 합병 대가의 시가가 좀 전에 보유하던 주식의 장부를 추가하면 그 추가액을 의자에 대항으로 본다. 의자에 대한 합병 대가에서 종전 주식의 장부를 빼는 거. 합병 법인 입장에서는 이제 합병 등기를 현재 시가로 양도받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준 애는 장부가액으로 준 걸로 보고 받은 애는 그 시가로 받은 걸로 보고 이게 맞는 게 애초에 교환일 때는 이게 어쨌든 다른 게 아무튼 세법은 원래 취득한 자산의 시가로 교환할 때 보니까 보면 뒤에 자산평가 그거 할 때도 취득한 자산의 시가로 보니까 교환할 때 받은 애는 받은 애 주식 시가로 하고 양도는 장부액으로 한 걸로 보고 얘도 받은 건 시가로 보고 이걸로 보고 그렇게 보는 게 사실 맞긴 해 보면. 그래서 시가로 받은 걸로 보고 시가로 받은 걸로 본다. 그래서 대가를 지급한 시가보다 덜 지급했을 때 매수 차익이 생기니까 5년간에 걸쳐서 월화 계산해가지고 하고 일반적으로는 이게 유형자산이 발생하고 간편한 가격 공제받는 것이 장기점 고려해서 입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고 합병 매수 차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대가를 더 줬을 때니까 매수 차손이 발생한다. 향후 거래는 그 밖에 영업비밀 등에 대해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봐서 더 줄만한 이유가 있었을 때만 이건 인정되고 그게 아닐 때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그거는 인정 안 해줘. 그러니까 본인이 이득을 본 거야 원래 자본주의사회에서 당연한 거니까 그건 괜찮은데 본인이 손해까지 보면서 한 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고서 이상한 거니까 인정 안 해주는 거. 그래서 이해는 다 미승계하고 대선충당이나 최강성금을 승계한 경우에만 그 관련된 세무조항만 승계하고 나머지 승계할 수 없다. 비적격 합병 때 문제. 적격 합병은 특례 규정이 이제 근데 적격 합병일 때 특례 규정, 비적격 합병일 때 일반적인 적격 합병 요건은 뭐 다음에 내가 가지고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인데 양도 가입을 해서 없는 가입으로 할 수 있는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 3 또는 4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 합병을 본다. 이때 사업 목적의 합병 등기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는 4번에 간의 합병 일컷 이러면 이제 사업 목적인 합병이라는 거지. 다른 이유의 합병이야.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기업 인수 목적 회사는 사업 목적 합병 요건, 지분 연속성 요건, 주식 보유 요건, 사업 계획성 요건을 이미 갖춘 것으로. 얘는 애초에 다른 한 법인과 합병하는 것만 유일한 목적이니까 이미 사업 목적 합병하면 달성했을 거. 지분 연속성 요건 중에서도 이것도 주식 보유 요건도 당연히 달성할 거고 얘는 주식을 인수해서 아마 찢어먹는 그런 회사니까 사업 계획성 요건을 또 갖춘 것으로 볼 거.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기업 인수 목적 회사니까. 명언 타선. 지분 연속성. 합병법의 주식 합병법을 받아 합병 대가 중에 주식가액이 80% 이상이어야 되고 아니면 또 합병법의 보유자 주식가액이 80% 이상인 경우로서 합병교부 주식가액의 총합계액이 지배주주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의 주식을 지배주주에게 배정. 그래서 이때 지배주주란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 함께 소유한 주식의 합계가 범의 주주는 가장 많은 주주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주주는 지배주주에 속하는 경우에도 주식 배정 요건과 주식 보유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는데요. 다시 신축 중에 4층 이상의 혈족 합병 등기를 현재 피합병 법인에 대한 지분 비율이 1% 미만이면서 시가를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 원 미만인 자, 기업인수 목적 회사 합병하는 피합병 법인의 지배주주인 자, 피합병 법인 기업인수 목적 회사의 지배주주 등인 자. 다시 신축 중 4층 이상의 혈족 합병 등기를 현재 피합병 법인에 대한 지분 비율이 1% 미만이면서 시가를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 원 미만인 자, 기업인수 목적 회사 합병한 피합병 법인 지배주주인 자, 피합병 법인 기업인수 목적 회사의 지배주주 등인 자. 이럴 때는 지분 비율 곱한 이상의 금을 지배주주와 사람들 중에 배정하는 주식을 보여. 그럼 지분 연속성이 달성된다. 사업 계속수 합병법인 합병 등기를 속하는 사람들 중에까지 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사업이 계속된다고 보는 거지. 이때 피합병법인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 지분에 대한 합병교부 주식을 배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 지분을 제외하고 산정한 비율을 말. 합병법인 합병 등기를 속한 사업인도 종료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또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사업력에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 이미 이걸 다 처분해버리면 다가 아니라도 2분의 1 이상만 처분하면 사실 과반수니까. 다만 피합병법인 보유하던 피합병법인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이미 피합병법인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서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을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되 이때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그냥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고용승계 합병 등기를 현재 1개월 전 당시 피합병을 종사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합병법인에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80% 이상이면 고용 승계돼. 등기를 소환 사업인들 종일까 또 그 비율을 유지하면 고용을 승계했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 적격 합병이라는 거는 원리가 어떤 회사 내부에서 또 이미 독립적으로 운영하던 게 그냥 그대로 빠져나가서
새로운 걸 만들었다고 보는 그런 기준이니까 사실은 그대로 빠져나갔을 때는 인정을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거에서 기존의 회사 일부였던 게 빠져나갔던 회사 합병을 한 게 아니라 애초에 기존 회사 내부에서도 독립적으로 어떤 있던 것들이 나갔을 때 이렇게 한다고 보는 거죠. 내용 근로자의 범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건 분할 합병. 그럼 분할 개념이었나? 저기 분할. 합병도 똑같이. 아니, 다시 녹화된 거 다시 봐야 되겠네. 개념을 다시. 요새 복습을 너무 안 했더니 다시 시작됐네. 합병 개념이 적격 합병일 때는 맞아. 그러니까 적격 합병일 때는 독립된 사부 그건 분할인 거고 맞아. 그냥 얘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합병 회사 그러니까 피합병 법인의 그런 회사가 그대로 합병 법인으로 이름만 바꿨다 볼 때 맞아 합병인 거지. 그러니까 피합병 법인 여기 그대로 합병 법인이랑 합치면서 합병 법인으로 이름만 바꿨다 그렇게 볼 때 이제 적격 합병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합병 대가중 주식가격 80% 이상인지를 판매할 때 합병 포함비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합병을 가가 고용승계 임원 그 다음에 이제 정리도래 퇴직하는 근로자 또 이거 근로자 소득세법에 따른 일용 근로자 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 또 근무 이상 이상을 포함 퇴직하는 근로자 요거를 제외한 요거는 요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지. 내분 근로자의 범위에서 요건 해당되지 않지만 다만 근로계약이 연속된 갱신을 위해서 합병 등기 1개월 전 당시에 6개월 미만이지만서도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이미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사실 6개월씩 끊어서만 했을 뿐이지 이거는 이미 오랫동안 근무한 근로자로 보는 거지. 요거만 제한. 합병 포함 주식, 합병 대가를 주식을 교부하거나 합병 대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다음 금액을 금전으로 지급한 것으로 본다. 합병 법인이 합병 등기를 현재 피합병 법인이 지배 중인 경우 합병 등기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합병 포함 주식에 대하여 교부한 합병 주식, 합병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합병 대가 포함에 합병 법인 합병 등기를 현재 피합병 법인의 지배 주주가 아닌 경우 합병 등기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합병 포함 주식이 피합병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피합병 법인의 지배주일 때는 합병 등기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합병 포함 주식에 대하여 교부한 합병 교부 주식의 가액이고 지배주가 아닌 경우에는 합병 등기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합병 포함 주식이 피합병 법인 발행주식 총수 20%를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교부한 주식 지배주일 때는 신설합병 또는 3회사인 법인 합병한 경우로 수용 있는 경우에는 합병을 할게 하죠. 그래서 법주식이 있을 때는 지배자 합병 대가를 교부한 주식은 다음과 같다. 2년 이내 취득한 이익률 30% 지배주다. 그러면은 교부하지 않는 경우든 교부하는 건 어쨌든 교부한 걸로 보니까 2년 이내 다음 금액 금전으로 지급한 걸로 보니까 취득분에 대한 교부율 30%는 금전으로 지급한 걸로 보고 나머지 20주는 60주 합친 거 70주는 주식으로 교부한 걸로 보니까 70%는 비적격. 아까 80% 70%율 80% 이상이야 적격합병이니까 그래서 지분이 연속되는 걸로 보고 아까 말한 그 이유는 적격합병은 원초적인 개념은 요 피합병 법인이 이름만 바꿔서 합병회사로 바꿨다고 피합병은 이름만 바꿔서 합병회사로 바꿨다고 보는 경우에 적격합병으로 인정해 주는 거니까 사실 주식 비율이 80% 이상은 돼야 그대로 갔다고 보는 거지. 근데 70%면은 그대로 간 게 아니지. 비적격.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대로 교부한 걸로 보니까 비적격.
지배주가 아닐 때는 아까 초과한 것분에서 해서만 금전으로 지급한 걸로 보니까 20%를 초과한 거. 그러면 30 중에서 총 100주에서 20% 초과한 20주, 초과한 10주만 금전 지급한 주. 나머지 90주는 주식으로 교부했다고 보는 거니까 90% 적격.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 교부한 걸로 보니까 파병포함 주식은 90% 적격. 적격합 이렇게 하는 거. 적격합병 요건에도 불구하고 적격합병으로 보아서 양도손익을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격합병 요건에도 불구하고 적격합병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내국법인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 합병되는 경우, 발행 총수를 그러니까 완전 모자해서거나 합병. 동일한 내국법인 발행주식 총수를 서로 다른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 동일 모회사가 100% 지배하는 완전 자회사건 합병. 동합병으로서 합병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무증자 합병의 경우에는 해당 피합병 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주식이 아닌 합병 대가인과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을 세법상 합병 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한다고 했다. 이거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할 수 있다. 완전 무회사, 완전 자회사는 법률적으로 별개의 법이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므로 내일 다시 한번 더 정리해서 물어보는 시간 가져야지. 그리고 진단하지. 그럼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와 마찬가지다. 완전 무회사관 또는 완전 자회사관의 합병하는 경우에는 피합병 법인과 합병 법인은 경제적 동일체이므로 합병의 형식적 조직 개편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봐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적격합병 요건에서 이탈한 경우에도 사후관리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완전 무회사관, 완전 자회사관에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피합병 법인과 합병 법인은 경제적 동일체이므로 합병의 형식적 조직 개편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봐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적격합병 요건에서 이탈한 경우에도 사후관리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나 마찬가지니까. 그치. 그러니까 형식 조직 개편에 불과하죠. 어차피 완전 무회사, 완전 자회사. 따라 적격 양도손익을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도 어차피 이미 적격합병이 원래 원초적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거의 그거에 부합되는 사실 합병이니까. 그래서 적격합병으로 볼 수 있는 거지. 적격합병 요건에서 이탈한 경우에도 그래봤자 어차피 그거나 마찬가지니까 사후관리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적격합병으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 또 다른 세분해요. 지분 연속성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경우 지배주 합병을 교부한 2분의 1 미만만 딱 처분한 경우 이와 해당 주주 등의 합병을 교부한 주식을 서로 간에 처분하는 것은 해당 주주 등이 그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주주 중에 합병법인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선택한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며 이 규정을 적은 법인 납부증을 선정해 해당 법인 선택한 주식 처분 순서를 확인하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거 물어보고 그 지배주가 이것서 주식을 처분한 경우가 어쩔 수 없이 지배주가 적격합병 적격분할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한 경우 지배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또는 기업간식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주식을 포괄적으로 양도 현물 출처 또는 교환 이전하고 과세를 이연받으면서 또 주식을 처분한 경우 지배주가 채무자 회생 및 이거에 따라 주식을 처분. 그러니까 다들 뭔가 세법상 인정해줄 만한 사정이 있을 때 처분할 때 인정해준다는 거죠. 지배주와 기업 개선 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또는 기업 개선 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 약정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지배주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사업 계속성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합병법인이 적격 합병, 적격 분할, 적격 물리적 분할 또는 적격 현물 출자에 따라 사업을 폐지한 경우 똑같이 이것도 처분한 고용승계도 해서 이게 합병법 파산함에 따라 근로자 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적격에 따라 유지하는 것 합병된 1개월 전 당시 피합병 중단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양도손익계산 적격 합병인 경우 피합병법인 합병 등기를 현재 순자산 참고할 양도가액으로 양도가액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이때 양도손익을 없는 것으로 하려는 요구해야 되는데 피합병법인 법인세 신고 시 합병법인과 함께 특례신청서를 관세무를 제출한다. 왜냐하면 이래야지 나중에 적격 이탈 요건에 해당하면 합병법인은 또 세금을 추징하기 때문에. 적격 합병 시 양도손익계산은 만약에 순자산 1억을 양도하고 주식시가를 받은 경우에도 1억 원을 양도한 것으로 말해 1억 원으로 하고 기타 금액이 있을 때는 그 기타 금액만 플러스하고 작은 거 교부받는 주식시가 주식 정보가액 중에 큰 걸로 평가하는 거지. 아예 큰 걸로 작은 걸로 평가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절대로 시가를 절대로 넘지 못하다. 그래서 기타를 한다. 피해병금이죠. 그게 아니라 그건 비적격 된거 가지고 다시 평가해. 피해병금이 적기합병권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사업 목적합병 지명서 네 가지였다. 그런데 피해병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계산 시에는 왜냐하면은 사업 계획이나 고용승계야 이거 어차피 법인 기준 문제고 합병 법인이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이니까 주식 보유 요건이나 요구는 그러니까 사업 계획 고용승계는 요구하지 않죠. 제 피해병 법인. 주식 보유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어차피 주식을 처분하면 합병식 과세되지 않았던 의제배당 주식 양도소 등으로 어차피 과세되니까 과세되지 않으려면 지가 보유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의제배당 적기 합병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합병 대가에서 종전주식의 정무가에서 종전주식 정무가로 가서 빵을 받는다. 근데 이 봐서 여기서 기타 재산이 있으면 기타 재산 의제배당이 발생한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게 종전주식 정부는 교부받은 주식 시가 중에 이걸 넘지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작은 걸로 가서 기타 재산 시가를 더해서 이렇게 본다. 의제배당 피합병법인은 종전주식의 장부가를 반납하고 합병법인으로부터 주식과 금전 2억 원을 받은 경우 의제배당 계산 합병법인 자산 취득가액 합병법인의 경우 합병법인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자산 조정 계정 적격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나 자산과 부채를 결산상 시가로 회계 처리하고 시가와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세무조정 계산서의 자산조정 계정으로 계산해야 한다. 이와 같이 자산조정 계정을 계산하는 것은 적격합병 요건을 구비하여 특례기준을 적용받은 후 적격합병에서 이탈하는 경우 비적격합병으로 봐 세금을 추징하기 위한 것이다. 자산조정 계정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양도받은 자산 시가,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 적격합병 특례 신청을 한 경우에는 합병법인, 피합병법인의 모든 유보를 승계하고 피합병법인 유보는 합병법인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합병법인의 유보는 자산조정 계상 시 고려할 필요가 없다. 자산조정 계정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자산조정 계정으로 송금을 산입한 경우
성무사한다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산주는 계정으로 해가지고 뺀다. 요거는 이제 사실 수초금이랑 그 차이, 그 자본금 들어가고 수초금 그러면 나머지 40이 돼야 되는데 그 초과되는 것만큼은 사실 한 거나 마찬가지고 그거는 요거의 차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자산 송금사입 자산 해주고 그다음에 주초금 초과된 것만 그 입금사입 기타를 해준다. 사실 입금되는 걸 이연시켜 주는 거지. 입금사입 기타 입금불상이고 그다음에 나중에 상환 양도할 때 입금한다. 적격합병 경우에는 원래 승계하며 합병범위 합병에 적용하던 세액금만 이것도 승계해서 공제할 수 있는데 합병범위 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얘를 적용한다. 그래가지고 공평하니까. 공제 제한 받은 거에서 받은 거를 해야 된다는 그 한도고 그리고 미실현 손익을 이렇게 합병으로 함으로써 가지고 와서 끌어와가지고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피합병법에서 승계된 건 피합병법인에서 까고 합병법인에서 지가 발생된 건 거기서 까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각각 5년 동안 보는 거지. 합병차익의 자본조합 시 의제배당 합병차익을 전입함으로써 주식 내역범위 취득한 주식에 관한 다음과 같이 의제배당을 판단한다. 적격 합병 경우 합병차익 있고 피합병의 자본잉여금 중 자본 전입 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자본잉여금에 상당한 금 피합병법인 이익잉여금에 상당한 금액 의제배당을 과세하는 이유는 정부에게 차익이다. 그래서 과세를 상해 연도시켜 이연할 수 있으나 어차피 과세되면 의제배당을 과세하는 것이다. 잉여금 합병차로 전환된다. 적격합병 형식적인 조직 개편에 불과하므로 아까 또 말했던 것처럼 형식적인 조직 개편에 불과하므로 이름만 바꾼 거 사실 이름만 바꾼 거나 마찬가지니까. 자본 전입 시기에 관계없이 합병 의자보다 동일한 합병처럼 금할 때 이익을 먼저 금을 해놓고 하는 것이다. 종자에는 적게 합병한 경우 자산주행 계좌를 기록했지만 이 순서 이에 따라 합병 쟁병 합병 대상 금액이 작아질 수 있었다. 그래서 남은 위험에 대해서는 그래서 따라 승계 임시 2년 시간에 자본 전입하고 법에서는 다시 남은 위험에 대해서는 예전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료 규정에 따른다.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130하면 합병차익 70이 생긴 그때 여기에는 합병 평가차익이 들어가 있고 30 이익잉여금은 그대로 가지고 오고 자유식 처분이익도 들어가 있고 나머지가 그 밖에 합병차익 20이고 여기에는 여기서 없어진 자본금 10이랑 아마 주발주 10이 들어가 있지. 그래서 의제배당이 아닌 합병차익 20을 무조건 갖고 먼저 의제배당인 합병차익 30을 자본조합한 거죠. 그래서 50을 자본조합했을 때는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합병차익 4와 의제배당인 합병차익 46을 자본조합한 거죠. 비적격으로 발생 합병차익을 자본조합 주교하는 경우는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는다. 왜냐면 어차피 합병 대가를 더 받게 되면 합병 시 이미 이주배당으로 과세되니까 병금이 그 잉여금을 합병차익을 계산하는 합병차 자본을 다시 과세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합병차익을 자본에 전입한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는다. 비적격 합병 의제배당 규정에 보다 문제점 법인세법은 비적격 합병에 발생한 합병차익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주주가 주식을 받은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는다. 피합병법은 잉여금이 있는 경우 그만큼 합병 대가를 더 받게 되므로 그 잉여금으로 인하여 합병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다. 합병법인이 그 잉여금 상당액을 합병차익으로 계산한 후 자본 전입을 한 경우 의제배당으로 또 과세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비적격 합병으로 발생한 합병차익을 자본에 전입한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염가로 한 경우에 발생한 합병 매수차익은 합병 시 주주의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아니한 부분이므로 합병 매수차익의 자본 전입액은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한 입법성 보완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주발초에서 수익이 여기 합병 매수 차익이고 입금산입 기타 주발초 100 이랑 주발초 100 이랑 4분금 100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주발초로 200은 더 갔으니까 그것만큼 기타로 빼고 성산 유보 여기에는 수익도 들어가 있지. 이건 이미 입금이니까 입금 사용할 필요 없는 거. 그래서 이제 건물 해당되는 90만을 감가상각한 건데 60으로 보니까 선물세 한 36%. 정가액으로 받은 걸로 보니까 일단 60 해가지고 건물 송금불상 36% 해놓고 (400만) 자본을 봤을 때는 합병 차익의 구성 요소는 지금 구시랑 60 900이랑 600에서 900 지금 900 600 500이란 말이야. 합병 평가차 합병 차익이 거기서 500 중에서 구성하고 있는 거는 합병 평가 차익 300 들어가 있고 이익은 100 들어가 있고 나머지 그 밖에 합병 차익 100이야. 이건 사실 주발초 없었으니까 자본금 100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주발초에 100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자본금 400이었을 땐 그 밖에 합병 차익부터 하고 그 다음 나머지 300 당월수 유자배당 300 들어가고 재평가 적립금 보면 되고 아이고야 적격한편 따른 합병차익 중 피합병금의 3% 재평가를 적용한 재평가 적립에 상당한 금액 감액하여 받는 배당은 입금에 해당한다. 합병차익에 포함된 3% 재평가 적립 한도금액 합병차익에서의 피합병금의 자본금 더하기 A 자본금 합병금의 자본금 증가 합병차익 감액 배당 시 배당 순서는 주식장에서 입금에 나가는 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 적격합병에서 이탈했을 때는 적격합병을 합병만 합병 등기를 속한 사람인데 다음 사람들 기술부터 2년 이내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적격합병에서 이탈된 것으로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피합병법인의 지배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피합병과는 피합병 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각 사업도 종료일 현재 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근 근로자의 수 합병법인에 종사하는 8 미만한 경우에서 이렇게 이탈된 경우에는 다시 원상복구로 5개월 5년간 이렇게 하고 자산지원 계정도 다시 이렇게 하고 원상태로 이렇게 다 복구한다.5년간 유예를 더 가지고 이렇게 한다. 분할에 대한 과세. 분할도 인적 분할일 때는 너가 합병이랑 거의 비슷하니까 하는데 잠깐 줄게 아닌데 잠깐 분할에 대한 과세 기회요. 분할이란 기존 회사의 사업부를 분리해서
회사를 설립한 건 단순 분할, 불안전, 기존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분할을 하면 완전 분할. 분할 합병. 분할 법인 분할한 사업도 순자를 다른 회사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분할 법인이 받은 대가를 주주에게 분배하면 인적 분할이라고. 주주에게 분배하지 않고 합병 가지면 물적 분할이라고. 주주한테 투자를 받아서 그냥 지가 지 걸로 사버리면 우등 분할. 대통령마다 추가를 받으면 어 인적 분할에 대한 과세. 인적 분할의 경우에는 합병과 동일한 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자산을 양도하고 했을 때는 해서 이것도 일단 지금 빠져야 좀 보자면 저는 대충 보고 일단 객관식으로 푸는 게 중요하니까 물어둔 건데 질문하면 돼요. 분할법인에서 이렇게 합병이랑 똑같이 하고 분할 신선법인 등 다 똑같이 가고 비자금은 대단 충당금하고 퇴직금 충당금은 승계한 경우에만 승계하고 관계 분할법인 분석법인 분할법인이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고 양도소득을 빵으로 한 경우는 적격 분할이라고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품을 분할하는 경우는 적격 분할로 보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취업으로 하는 사업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80% 이상의 사업품 지분 영속성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분할 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분할 때까지 이번 전액이 주식해야 돼.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적격 분할의 요건은 어떤 사업부 안에서 독립됐던 사업부가 그대로 찢어져서 나간다고 보는 거니까 이거는 100%가 돼야 돼 주식이. 적격이 되려면 100% 주식이 돼야 되고 다만 나가서 합병할 때는 분할 합병 개념이니까 8% 이상만 되면 돼. 똑같이 합병이랑 나머지는 똑같고 양도소득도 이렇게 가고 적격분할 요건도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부살기가 거의 해석 갖고 이렇게 또다시 가고 분할 차익 자본점 시기점에다 여기 합병이랑 살짝 틀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이때 이제 항상 이 자본금이랑 같이 간다. 분할 신설 보면 자본금 100인 거랑 30 같이 간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이 분할 차익에는 저거 합병이랑 적격 합병이랑 틀리게 자본금이나 이런 게 섞여 들어갈 여지는 없다. 그밖에 분할 차익에는 의제 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부터 자본을 아니 여기서 이제 이런 입금 의제 배당이 아닌 것부터 나간 걸로 해야지. 의제 배당인 거 나간 걸로 보면 이중과세가 될 수 있으니까 아닌 거가 나가서 여기서 과세가 돼야 그러지 않은 걸로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걸로 본다. 비자격 분할 경우에는 과세이지만 다 똑같이 합병처럼 가고 경우 이제 다음 3대시 2년이나 3년 이내에 다음 부대견사 아래 3의 경우에는 이탈 요건
일단 이제 분할에서 약간 틀린 게 아까 그건 사업병은 1년 그거였지만 세금 분할 요건은 분할된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는 내국법. 그러니까 합병일 땐 사실은 그러니까 일단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라는 건 어차피 그놈이 그놈으로 이름만 바꿔서 가는 거니까 그렇지만 얘는 독립된 사업부가 쥐어지는 그런 개념이니까 어느 정도 독립된 사업부라는 그런 증명을 받아야 되는 그런 또 특수한 조건이 있는 거니까 5년 이상은 최소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아까도 말했지만 합병이야. 지가 그냥 이름만 바꾸는 지가 이름만 바꾸는 거라고 쳐도 얘는 독립된 이것도 일단 독립된 사업부문을 지가 하다가 나간다는 지금 증명이 있어야 되니까. 실제 분할하는 거죠. 이제 제한 있고 세액 분할 그냥 분할책 구분해서 아까 어제 해갖고 그다음에 이제 물적 분할의 과세 똑같이 합병처럼 이때는 아까 말했지만 이건 사실 현물실자랑 거의 비슷하게 가는 거니까. 하지만 얘는 다만 저격 분할일 때 장부액으로 할 수 없는 이유는 똑같이 아까 현물출자한 것처럼 보는 거니까 주주한테 배정을 안 하고 그대로 법인이 그대로 투자한 걸로 보는 식이니까 그때 자기가 양도한 순자산의 시가로 안 하고 장부가액을 하면 그만큼 자기가 투자를 낮게 한 게 돼버리니까 그러면 안 되고 투자 그 금액은 그대로 유지돼야 되니까 그걸 깎을 수는 없으니까 시가로 하되 그렇게 되면 반드시 그 양도 차익이나 그런 게 생기니까 그거를 자격 분할이니까 대신 그걸 압축계약신용으로 순금에 사입하는 방법을 이연시켜서 없는 것으로 하는 특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런 부분만 다르고 이거 비율에 따라서 교집합 되는 거 빼는 게 있고 이렇게 한다. 그리고 나머지 포론도 있는데 포론은 다음에 보고 일단 객관식부터 한번 쭉 풀어보자. 엉성했던 일단은 다시 한번 테니까. 백악관 충격? 얼마 전에 추수감사 자리였다고 몰라. 또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고 또 좀 있으면 설날이고 그러면 곧 시험 날짜고 시험이면 금방 몰라. 합병 및 분할 기업 인수 목적 회사가 법 소정 요건을 갖춘 경우는 합병 등기일 현재 1년에서 사업을 계속하던 맞아. 잠깐 선문만 있다 문제 보자.
법인세법상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정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각 사람들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입금 또는 송금을 사입하거나 사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승계한다. 장부액으로 양도받았다는 건 적격합병이라는 얘기인데 적격합병일 때는 각종 유보도 다 승계하지. 적격분할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라도 부동산 임대를 주요 분할하는 상태 통일적으로 설 분할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로 보지 않는다. 분할법인이 물적 분할이야 신설법인이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물적 분할의 요건을 갖춘 경우 그러니까 적격 물적 분할이라는 거지. 그 주식까지 물적 분할에 인해 발생한 자산 양도 차익에 상당한 금액은 적격에서 송금을 살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압축경약 점검에서 이완시킬 수 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 이유는 얘는 다른 분할이나 합병처럼 교부받은 거를 주식에 양도한 정가액으로 볼 수가 없지.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현물 출자랑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나간 건데 자기가 투자한 개념인데 그 투자한 금액을 정부가액으로 깎을 수는 없지. 그럼 자기가 투자를 적게 한 걸로 기록이 돼버리니까 그럴 수는 없으니까 대신에 그 차이만 압축계약송금을 송금에 사입해서 대신 똑같이 이연시켜 줄 수 있다. 적격 분할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분할 신설법인 완전 분할 시에는 2월 송금을 승계받을 수 있으나 불완전 분할 시에는 승계받을 수 없다. 완전 분할이라는 건 소멸할 때고 불완전 분할 시에는 어차피 이게 존속하는 분할이니까 이때는 결손금 같은 경우야 승계받을 수 없지. 결손금이 이 어떤 회사 전체의 문제니까. 완전 분할이야 전체가 나가는 거니까 그거야 결손금. 당연히 이건 당연한 말이지. 기업 인수목적 회사 합병 적용을 합병한 지 1년 이상 사업 계속하는 범위 아니더라도 적용 합병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업 인수 목적 회사가 그렇다는 거지. 사업 목적성이 면제된다는 거지. 피합병법인 입장에서는 얘는 무조건 1년에서 내 법인 간의 합병이어야 되니까. 법인인데 합병 또는 분할이 발생해 적용해야 할 세무상 규정에 관한 설명에 더 옳은 것은 2020년 3월 1일 비적격 합병을 위한 합병 등기를 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그 밖에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봐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발생된 합병 매수 차손은 이건 인정되는 거니까. 근데 5년간이니까 이때부터 2006, 7, 8, 9, 10 2030년 3월 1일까지 송금사입하는 거지. 2월 30일 합병법인은 합병으로 설명한 피합병법인이 납부하지 않은 각 사람들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죠. 합병을 설명할 때는 분할 등기일 직전 1년 전부터 사업을 계속하는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에 분할법인의 모든 세무조항사 분할 등기를 1년 전부터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에 아니 직전 1년이 아니라 5년 전부터 사업을 계속하는 법인이야지. 5년이니까 5년 이상. 그래서 적격 분할일 경우에 다 승계할 수 있다. 요건명 맞아. 적격 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부터 양도받은 자산을 합병 등기로부터 7년 후에 처분해 청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자산을 각종 소득권에 계산 시 송금에 사입할 수 있지만 5년이 지났으니까 5년간 아까 미실현 손실이나 그런 거 내재 손실 그런 거를 강제로 끌어와가지고 결손 만들어서 합병법인으로 합병법인 이익을 메꾸는데 쓸 수 없게끔 하는 게 그거라는 거지. 이미 5년이 지났을 때는 이미 합병 효과가 없어지고 이미 그러니까 이제 완전 하나의 회사가 됐다고 보는 거니까 완전 하나의 회사 된 그런 정도의 기간이라고 보는 거니까 그때부터는 이거는 무치같이 발생한 거 하는 건데 그건 당연히 산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는 건 당연한 얘기지. 외국법인이면 기업인수 목적이면서 외국법인 기업인수 목적 회사가 아닌 피합병법인은
합병을 벌써 양도시켜서 합병에 대한 정보 아니요. 적격 합병할 때는 무조건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 인간이니까 외국법에는 아니지. 유무수 목적 회사는 이걸 면제될 수 있지만 합병이 될 수 없다 이거는. 적격 합병이 될 수 없다 이거. 법인세법상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적격 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을 피합병법인 합병 등기를 현재의 시가로 계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2월 결승금을 승계받을 수 있다. 이럴 수 있다. 이제 양도가액을 피합병법인 합병 등기를 현재 장부가액으로 계산해야지. 이월 결승금을 승계받을 수 있다. 시가를 계산하면 그렇게 할 수 없지. 적격 합병 경우 장부가액으로 가야지. 3번 1번. 요건을 갖출 때는 지가 그렇게 할 때 얘기지. 그렇게 안 하고 요걸 하면 지가 사실은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그러지 않은 걸로 보는 거니까. 그때는 그러지 않은 걸로 봐야 되니까. 그렇지. 퇴직금리 충당금이랑 대손 충당금을 많이 승계했을 때 그거에 관련된 그것만 제외. 그거에 관련된 그것만 딱 제외할 수 있는 거지. 적격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 자산을 장부액으로 양도받은 합병법인 2년 이내의 기간에 피합병 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람들 소득금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 장부 시가의 차액 적격보다 큰 경우 얼마를 입금에 살판다. 폐지하는 사유는 이연된 거를. 그래서 자산조정 결정으로 할 때 이연시켰던 걸. 적격 분할 시 분할 신설법인 분할 법인으로부터 승계한 2월 주승금 분할 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분할 신설 법인이 각 사람 도덕 교과서 표준 계산식 공제한다. 비적격 완전 분할의 경우 퇴직급여 충당금 또는 대손 충당금을 분할 신설 법인에 승계한 경우 그와 관련된 세무정상을 승계하고 그 밖의 세무정상은 무노 분할 신설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그렇지. 비적격일 때는 아까에서 위에처럼 마찬가지로 위에 문제랑 마찬가지로 적격 완전 분할의 경우 분할 신설 법인은 분할 법인의 적격이면서도 완전 소멸하는 법인 이할 결성과 세무정상을 다 승계하시오 때는 불완전할 때는 법인세법상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이다. 옳지 않은 것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서 피합병법인이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 합병 등기를 현재 자산청에서 제출한 합병 금액보다 큰 경우 합병법인이 그 차액을 합병 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입금을 산입한다. 자산정계죠.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자산정계 아니라 그러니까 합병 배수 차익 현재 자산청에서 지급한 양도가액이 잠깐만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낼 때는 지급한 양도가액이 이거보다 작을 때 합병매수장 입금을 산입하는 거지. 양도가액이 클 때는
차액을 어떤 명확한 이유가 있을 때 이건 손실이니까 너 손금에 사입하는 거지. 말이 무슨 말인가 한데 이해가 이상해가지고 4분의 1번 그치. 피합병 양도성 이렇게 계산할 때 적기합병 피합병의 합병 볼때 양도가 합병된 현재 순자산 장부를 봐야 양도선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고 적기합병 할 테니까 피합병 법인 순자산 장부가 계산할 때 국세증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병 등기를 현재 피합병 법인 순자산 장부에게 더한다. 그러니까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병 등기를 현재 피합병 법인 순자산 장부에게 더한다. 내역보면 분할로 해서하는 경우 물적 분할은 제 법인의 자산을 분할 신설법인 또는 분할 합병 상대방 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내역본 분할로 해서하는 경우 내역본 분할로 해서하는 경우 물적 분할은 제외하고 그 법인 분할 신설 또는 상대방 법인에 양도한 그러니까 분할로 그러니까 아예 해상할 때는 이거 완전 분할이지. 완전 분할일 때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 신설 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거는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니까. 합병법에는 피합병법인 자산을 정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에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합병된 현재 시가로 계산하되 시가에서 피합병의 장부액이 적은 경우에는 손금세법 예상된 그러니까 장부액을 양도받았을 때 그러니까 요 말인즉슨 바로 이게 이게 그 적격합병이라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적격합병이라는 이미 그 말이나 마찬가지니까 이때는 시가로 계산하되 이건 무조건 시가로 계산해야 되니까 시가에서 이걸 뺀 게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장부에서 송금을 산입하고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에서 장부액을 뺀 금액이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산조정 계정으로 입금해 산입한다. 0보다 작은 경우에 시가에서 별도의 장부액을 뺀 금액이 0보다 큰 경우지 0보다 작은 경우에 내가 잠깐 순간 이건 얘가 오타 쓴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물어봐야 돼. 0보다 작은 경우라고 0보다 큰 경우에지 900에서 만약에 시가가 900인데 폐병의 장부액이 600인데 900에서 600 빼면은 300을 자산조정 계정으로 하는 건데 자산조정 계정 0보다 작은 경우는 마이너스라는 건데 시가에서 장부액이 0보다 큰 경우지 왜 작은 경우 잘못 썼나? 이거 한번 물어봐. 법인세법상 합병 및 분할된 특례 규정하는 설명을 옳은 것은 법인세법상 요건을 모두 갖춘 적격합병에 해당. 작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때는 그러니까 반대로 합병에서 차익이 있을 때가 합병에서 차손일 때 그때는 반대로 간다고 마치 차익을 송금에 산입하고 송금에서 송금 산입하고 이번에 입금에 산입해서 유보를 처분한다고 맞아. 그러니까 어쩐지 이것도 이상했어. 0보다 큰 경우에는 아까 일반적인 자산조정 계정처럼 차익을 입금 산입 기타로 뽑은 다음에 그걸 자산조정 계정으로 송금 산입 유보로 가는데 0보다 작은 경우는 오히려 매수 차손이나 마찬가지니까 그거는
송금을 삽입해서 기타로 빼고 자산주행 계정으로 입금 유보로 간다. 그렇지? 그렇구나. 진짜 이상해. 합병 및 분할 등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인사법상 요건을 모두가 적격합병에 해당하여 피합병과의 합병을 양도성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에 양도성이 현재 시가로 양도받는 것으로 아니라 장부가액으로 양도받는 것으로 본다. 적격합병일 경우 양도성이 없는 것으로 내역법인 발행시청에서 출사청약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합병 따라 양도성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그렇지? 발행주식 총수 이게 총수니까 모자 완전 모자의 사건 할 때는 그런 적격합병 욕구에도 불구하고 이건 무조건 적격합병으로 사실 보는 걸 떠나서 이건 사실 거의 그러니까 그냥 형식 그냥 당연한 말이나 사실 그러니까 마찬가지니까 심지어 이때는 나중에 적격합병 요건이든 나발이든 관계도 없지만 설령 그거에서 이탈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사후 관리도 하지 않고 이건 그냥 당연한 이건 원래 당연한 형식이니까 이건 그냥 이거 자체는 그냥 그런 거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합병 등기일 현재 2월 결성금은 적격 합병에 따라 피합병 범위로부터 합병 범인이 승계한 2월 결성금을 제외한 금액은 합병 범인이 각 사람들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 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거는 합병 법인 합병 등기일 현재 2월 결성금 중에서 적격 합병에 따라 피합병 법인으로부터 합병 법인이 승계한 2월 결성금을 제외한 금액은 그치 그러니까 이건 분할이 아니라 이건 합병일 테니까 그럴 때 피합병을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의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지 않고 제외한 금액이니까 그러니까 제외한 금액은 한마디로 피합병변을 승계받은 게 아니라 그냥 지 오로지 원래 있던 지 본체에서 발생한 거 본체에서 발생한 건 본체에서만 까야 되고 승계받은 건 승계받은 거에서 깔 수 있는 거니까 이건 반대로 해서 이건 잘못됐지. 법인세법상 요건을 모두 갖춘 적격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범위 피합병범위 대선 충당 관련 세무사항을 승계할 수 있다. 그래서 모두 갖춘 적격 합병의 경우에만 그러니까 근데 이건 아니지. 그러니까 꼭 그러니까 이때 그러니까 그 적격 합병이 아니라 비적격일 때도 아까 말한 퇴직급여 죽는 거면 그다음에 그 대선 충당금 요거에 관련된 것만은 그걸 유보를 승계했으면 그거 그게 아니라 요거에 대한 금을 승계했으면 그거에 대한 관련 세무정산 유보 이런 것도 다 승계할 수 있다. 적격 합병에 해당이 위한 합병범위 합병 등기를 속한 사람들 다음 사람들 개시로부터 5년이 된 날까지가 아니라 1년이 된 날까지 합병. 개시로부터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합병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해야 돼. 그렇지. 그다음에 사업 목적일 때 그 종전 1년 전부터 사업을 계속하는 내 법인일 것이고 그래 합병일 것이고 이 자산평가부터 내일 반복을 하고 내일 그냥 아예 간편하게 진도까지 같이 나가면서 같이 해야 되는 질문하면서 잘 그래야 되는 시간이 열심히 하니까 속도가 확 느려지니까 있던 것도 날라가기 시작하고 다시 오래 걸리기 시작하고 법인세법상 영리내역법인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나 적격 합병은 피합병 범위 합병 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을 피합병 범위 합병 등기 현재 순전한 장부액으로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고 적격 합병이 합병 범위 승계한 피합병 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을 비교했을 때 공제되고 승계한 거는 승계받은 거에서 깔고 적격 합병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합병범위 피합병범위 자산 그 장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이 경우 장부액과 시가의 차익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산하는 합병 시 재산 충당 관련 사용을 승계한 적격 합병을 갖추고 그게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재산 충당금이나 퇴직급여 충당금 그거랑 관계없이 그냥 했으면 하는 거 나머지는 합병법인이 합병 등기를 속하는 사업의 종류일까 피합병 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도 적격 합병 요건 중 하나이다. 단 기업인수 목적에서는 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이미 사업 계속성이니까 법인세법상 적격 합병에 관한 설명도 옳지 않은 것은 합병 등기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는 대법법인 간에 이것은 적격 합병 요건 중 하나이고 표준 주행 합병 때까지 전액 합병 법인이 주식 등기해야 한다는 적격 합병 요건 중 하나가 아니지. 80% 이상이면 되지. 이건 분할 중이거든. 합병법인 합병 등기를 속한 사람들 종류가 피합병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는 적격 합병 요건 중 사업 계속성이고 적격 합병 피합병은 양도가 아니라 합병된 순간상 양도성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고 피합병은 자산 장부에 양도할 것으로 할 수 있는 게라 서로 하는 거. 법인세법 영상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내용을 옳지 않은 것은 적격 합병이 아닌 경우 합병법인 합병으로 인한 피합병법인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 등기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는 것으로. 오늘도 일단 여기까지 하자. 아직 체력을 조금. 그러니까 내일